아직 웨딩마치를 연주하던 현악의 울림이 식장 천장에 맴도는 그 순간 축복의 공기가 산산이 갈라질 만큼 또렷한 한 번의 뺨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하객들이 동시에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고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장서연은 따끔한 열감보다 더 날카로운 모멸감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다고 속으로 정리했는데요. 그 소리를 만든 사람은 신랑의 어머니 한미숙이었고 한미숙의 손끝에는 자존을 내리치는 기세와 오래된 적개심이 떨림도 없이 서려 있었는데요. 장서연은 주변의 시선이 칼날처럼 모여드는 걸 버티며 미소인지 경계인지 모를 표정을 겨우 올려놓았고 장도식은 멀찍이서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눈꺼풀 한 번 깜빡이는 것으로 기록했는데요. 사회자는 품위와 예법을 되찾자는 말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한미숙은 허리를 반 뼘 더 세우고 장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에 비웃음의 형태를 얹어 놓았다고들 수군거렸는데요. 강지호는 장서연의 손을 잡으려다 공중에 멈춘 손끝을 서서히 내려놓았고 그 불안한 움직임이 두 집안의 균열을 훤히 드러내는 신호로 번져갔다고 하객들은 떠올렸는데요. 장도식은 식장 스태프의 동선을 살피는 척하며 출입문과 비상계단 그리고 몇몇 낯익은 기업인들의 좌석 배치를 차분하게 후쳤고 침묵 속에서 한 장짜리 오래된 메모의 일정표가 속 깊은 곳에서 다시 펼쳐졌다고 회상했는데요. 하객들 사이에선 경비원 출신의 장도식 얘기가 파도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그 직업을 입에 올리면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테이블 러너와 호화로운 꽃장식을 어색하게 훑으며 체면을 수습하려 애썼는데요. 장서연은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을 드레스 안쪽 천으로 가리며 어머니의 오래된 오르골 속에서 발견한 한 묶음의 종이를 떠올렸고 그 종이 위로 적힌 병원 코드와 날짜 그리고 낯선 서명의 형태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요. 그때 한미숙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는 척하다 축가를 부르려던 가수를 멈춰 세우듯 시선을 던졌고 축하의 시간은 유예라는 이름으로 중단되었으며 그 유예가 곧 전쟁의 시작이었구나 하고 모두가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입 모아 말했는데요. 장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꺼낼 용기를 찾았고 고요 속에 떠있는 마이크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단단한 호흡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했는데요 하고 장서연이 말하자 누군가는 그 담담한 어휘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고요가 더 무섭다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한미숙은 자리에서 멀어지듯 한 걸음 비켜서며 기억하든 말든 당신의 그 출신은 지워지지 않겠지요 했는데요 하고 던졌고 그 어조는 예의의 껍질을 쓴 냉소의 칼끝처럼 번들거렸는데요. 강지호는 오늘만큼은 서로 상처 주지 말자고 했었어요 하고 애써 다독였지만 그 문장은 달라붙은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가 앉았는데요. 장도식은 고개를 숙여 테이블보에 주름을 한번 다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손바닥 안쪽에서는 오래 기억해둔 날짜표의 다음 칸에 작은 점을 찍는 심상이 또렷해졌다고 스스로 확인했는데요. 축가는 계속하겠습니다 했는데요 하고 사회자가 간신히 공기를 이어붙였지만 무대 끝에 선 가수의 목 젖은 울림을 잃었고 현악의 활은 줄 위에 얹혀만 있을 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한미숙은 그 정지된 순간을 즐기는 사람처럼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고 손가락으로 물잔의 가장자리를 한번 스친 다음 물결 한 줄이 동그랗게 퍼지는 걸 지워버리듯 시선을 창백하게 돌렸는데요. 장서연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저는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하고 또박또박 말했고
딱딱한 과거형을 피해가는 부드러운 어미 속에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숨겼다고들 회상했는데요. 강지호는 그 얇은 결심을 지켜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충동은 집안의 규칙과 객들의 시선 앞에서 자꾸만 초라해졌고 본인은 그 초라함이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식장의 샹들리에가 여전히 빛을 뿜어내는 동안 빛의 굴절은 이날 벌어진 모욕을 아름다운 의식의 일부로 둔갑시키지 못했고 모두가 미소를 재단하는 틀 속에서 파열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시죠 했는데요 하고 장지호가 낮게 말했지만 말끝의 정중함은 휘어져서 돌아왔고 한미숙의 고개는 아주 느리게만 움직이더라고요. 한미숙은 오늘은 시작일 뿐이겠죠 했는데요 하고 웃었고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는 풍경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선포였다고들 말했는데요. 장서연은 겨우 몸을 돌려 부케를 받아든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축복의 상징을 이루는 실크 리본이 도리어 올가미처럼 보였다고 속으로 정리했는데요. 장도식은 그때 비상계단 쪽으로 잠깐 사라진 웨딩 플래너의 동선을 보고 식장의 무대 뒤 유리문 밖에서 서성이는 낯선 남자의 콧등에 묘한 흉터가 있는 걸 포착했다고 회상했는데요. 그 흉터를 본 순간 오래된 종이 속 서명이 떠올랐고 서명 옆에 적힌 병원 코드가 서늘하게 살아났으며 그 코드는 온 집안의 침묵이 감춰온 문 하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했는데요 하고 장서연이 낮게 묻자 장도식은 괜찮다 말할 수 없지만 괜찮아질 거라 믿고 있네 했는데요 하고 답했는데요. 그 어휘 선택 안에는 무난한 단념 대신 달력에 새겨두었던 체크포인트들이 또렷이 빛났고 장도식은 오늘을 체크하고 다음 달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아주 조용히 다짐했는데요. 사회자는 다시 시계 순서를 호출하며 반지를 주고받는 절차를 진행해 보려 했지만 반지 케이스의 힌지가 갑자기 뻑뻑해져 열리지 않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소한 지연조차 오늘이라는 날이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강화했는데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경비원 딸이라는 말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군말처럼 번졌고 말의 가장자리에 붙은 경멸의 가루가 연기처럼 퍼지자 서연은 한 번도 모른 척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향을 또렷이 자각했는데요. 그 자각은 곧 결심이 되었고 결심은 다음 달의 칸에 정확히 탁 붙는 스티커처럼 가슴 안쪽에 착 달라붙었는데요. 식이 끝났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 떠났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자며 모두를 무대 앞으로 불러 모았는데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한미숙의 미세한 표정은 감추어진 서랍의 비밀번호처럼 바뀌었고 장서연의 미세한 호흡은 감정이라는 폭풍을 견디는 방풍막처럼 선명하게 서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날이었는데요 하고 강지호가 말하자 누군가는 진심을 들었고 누군가는 변명으로 들었고 누군가는 한 남자의 불안에서 당대의 남성성이 흔들리는 장면을 읽었다고 평했는데요. 한미숙은 사진 속 자신의 어깨 각도를 유난히 신경 쓰며 옆 사람의 팔꿈치를 아주 살짝 밀었고 그 밀침이 사진 속에선 애정처럼 보이지만 실제에선 배제였다고 나중에들 떠올렸는데요. 장도식은 사진 한 장이 끝날 때마다 포켓 안쪽의 낡은 휴대폰을 진동만으로 확인했고 그 전화의 상대가 오늘따라 유난히 신호를 길게 보내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요. 사진이 마무리되고 하객들이 삼삼오오 빠져나갈 때 식장 끝에서부터 시작된 귓속말은 한미숙의 젊은 날과 한 장의 병원 기록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진 간호사의 이름을 소문처럼 엮고 있었는데요. 장서연은 그 소문을 쫓아가는 대신 소문을 증거로 바꿀 작은 경첩을 떠올렸고 경첩을 고정할 나사의 숫자와 길이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세어보았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요. 신혼여행 일정은 예정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하고 장서연이 말하자 강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끄덕임이 죄책감인지 사랑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해 머뭇거렸다고 했는데요. 한미숙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앞으로 내 기준이 이 집의 기준이 되겠지요 했는데요.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고 그 혼잣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높이로 날아가 박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장도식의 눈동자는 아주 느리게 빛의 방향을 바꿨고 그 빛의 각도가 곧 다음 달로 이어지는 복수의 시계바늘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모두가 훗날 회상했는데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결혼 케이크의 크림이 흘러내려 깨끗한 접시의 가장자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요. 하객들은 크림을 휴지로 닦아내며 괜찮다 괜찮다를 되풀이했지만 괜찮다는 말은 아무것도 수습하지 못한 채 공기만 문지르듯 사라졌다고들 평했는데요. 장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에 묻은 크림을 닦으며 어쩌면 인생의 더러운 흔적은 이렇게 작은 티슈 한 장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고 중얼거렸는데요. 그 중얼거림 끝에서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라는 말이 스스로에게 가해진 맹세처럼 튀어나왔고 맹세는 부케 리본의 매듭을 반대로 묶는 동작과 함께 단단해졌다고 적어두었는데요. 강지호는 그 맹세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애매한 표정으로 옆을 걸었고 발자국 사이에 간격이 점점 틀어지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도 어딘가 어긋나는 인상만 커졌다고요. 한미숙은 그 어긋남을 정확히 포착해 미소를 지었고 미소의 온도는 냉담한 계산의 온도와 닮아 있었으며 그 온도는 식장의 꽃향기를 차갑게 식혀버렸다고들 말했는데요. 장도식은 잠시 멈춰서서 형식적인 악수를 몇 번 주고받았고 악수의 압력과 동공의 흔들림을 통해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각자의 이야기로 포장할지 사람들의 습관을 미세하게 판독했다고 회상했는데요. 도식 선생, 낯이 익은데 어디서 뵀던가요 했는데요 하고 누군가 말을 건넸고 장도식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했는데요 하고 짧게 웃었는데요. 그 짧은 웃음은 반사광처럼 금세 지워졌지만 금세 지워지는 것들이야말로 결정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오래 체득한 사람의 표식 같았다고들 평했는데요. 복도의 끝에서 문 하나가 열릴 때 찬바람이 한 줄기 스쳐가며 테이블 위 축의금 봉투의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렸고 봉투의 그 미세한 들뜸이 곧 이 집안의 권력 지형이 들려 올라갈 첫 조짐이었다고 모두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회상했는데요. 피로 연장 입구에는 이름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이름표들 사이에 미묘한 서열이 숨겨진 것처럼 배열의 규칙이 눈에 밟혔는데요. 한미숙의 동창들과 사교 모임 사람들이 앞줄을 차지했고 장서연의 친구들은 더 뒤편에 밀려 있었으며 그 거리는 곧 이 집안이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의 축척처럼 보였다고들 말했는데요. 장서연은 그 배열을 보고도 차분히 들어섰고 오늘은 다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하고 각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자동으로 건배사를 반복했고 건배사의 문장은 비슷한 낱말만 순서를 바꾼 채 흘러다녔으며 진심은 잔의 표면처럼 반짝일 뿐 쉽게 증발하더라고요. 한미숙은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내려놓았고 잔의 밑면이 테이블 러너에 남긴 둥근 물자국을 엄지로 지우면서
마치 지울 수 있는 과거가 존재하는 양 조용히 움직였다고들 속삭였는데요. 장도식은 그 물자국을 흘깃보고 지워지는 흔적보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중시하는 본인의 습관을 되새겼고, 기록은 언젠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거나 결박한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했는데요. 아버지, 조금만 앉아 계세요 했는데요 하고 장서연이 말했고, 장도식은 나는 서 있을 때가 더 편안해 했는데요 하고 대답하며 서늘한 눈으로 방 안의 동선을 다시 그렸는데요. 그 눈길은 강가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중앙 테이블을 스쳐갔고, 중앙 테이블 위 카드꽂이에 꽂힌 이름들 중 하나가 오래전 서류상에서 본 이름과 겹치는 걸 포착했다고 회상했는데요. 그 이름의 주인은 식이 시작되기 직전 전화 한 통을 받고 식장 뒤편으로 사라졌던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그의 귀환이 늦어지는 사이 한미숙의 표정은 더 매끄럽게 정리되어 갔다고들 느꼈는데요. 정리된 표정은 언제나 준비된 반격의 전조였고, 반격의 전조는 대개 사실의 조합이 아니라 권위의 연출에서 출발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긴장을 다시 묶어두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이 끝나고도 끝나지 않은 듯 이어지는 피로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에는 돌려놓을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이 떠다녔는데요. 그 말들 사이에서 장서연은 저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고, 예의를 지키는 방식이 곧 전투의 규칙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었는데요. 강지호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정리하자고 했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리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사실에 도달하자 말끝이 흐려졌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한미숙은 하객들이 돌아가는 순간순간을 잡아 의전을 더하고 인맥을 확인하고 신세를 상기시키며 이 집안의 균형추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는 몸짓을 멈추지 않았다고들 회상했는데요. 장도식은 그 몸짓의 리듬을 읽고 리듬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인물을 찾아 눈에 담아두었고, 반대 방향의 인물들이야말로 곧 사건의 문고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정리했는데요. 이 결혼 무사히 끝났다고 말들 하겠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겠지요 했는데요. 하고 누군가 뒷말을 남겼고, 그 뒷말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다시 내려오는 동안 모두의 어깨는 알게 모르게 굳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장서연은 마지막 테이블까지 인사를 마친 뒤 꽃길 대신 뒷복도를 돌아 주차장으로 나가기로 했고, 그 선택이 체면의 문제인지 안전의 문제인지 스스로도 분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고 적어두었는데요. 주차장 기둥 사이로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고, 그 길어진 그림자 위로 드레스의 끝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으며, 그 소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시작처럼 느껴졌다고도 했는데요. 차 문을 열던 순간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수롭지 않은 경보음이 울렸고, 그 소리에 장서연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더 이상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라고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그 작은 말은 차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도 꽤 오래 남아 있었고, 오래 남아 있는 말들은 대개 다음 달의 달력에서 가장 위험한 칸에 붙게 된다는 걸 장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하객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남긴 단문 메시지들이 서로 엇갈렸고, 엇갈린 해석들이 다시 소문을 만들었는데요. 한 사람은 품위가 무너졌다고 썼고, 또 한 사람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이라고 썼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불편했다고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갈한 차를 앞에 두고 오늘의 해프닝을 내일의 교훈으로 포장하는 화법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연습했는데요.
강지호는 방 안에서 신혼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고 지퍼 이빨이 잘 맞물리지 않는 기분이 꼭 자신과 세상의 이음새 같다고 멍하니 생각했는데요. 장서연은 거울 앞에서 뺨에 붉은 자국이 희미해지는 걸 확인했고 희미해지는 자국과 반대로 선명해지는 결심을 마음속에서 번갈아 쥐어보며 내일도 예의를 지키되 오늘의 진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장도식은 오래된 수첩을 펼쳐 메모 한 줄을 추가했고 메모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이 간결하게 적혔으며 그 이름은 곧 닫힌 문을 열 열쇠였다고 회상했는데요. 그 열쇠를 돌리는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겠지만 문이 열리고 난 뒤의 바람은 온 집안을 휘저을 거라는 예감이 점점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한미숙은 자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하며 심지가 굳은 표정을 띄었고 그 표정은 어떤 폭풍이 와도 이 집의 기준은 자기라고 말하는 오래된 확신의 표정이었는데요. 강지호는 그 표정과 장서연의 맹세 사이에서 갈라지는 선을 마음속 지도 위에 표시해 보려 했고 지도에 그어진 선은 두 사람이 어제의 연인에서 내일의 동지로 혹은 내일의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위험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모두 내려앉은 뒤에도 결혼식장의 뺨소리는 누군가의 귀에서 여전히 천둥처럼 울렸고 그 천둥의 잔향이 바로 다음 달의 붕괴와 복수의 서막이었다고 모두는 훗날 같은 목소리로 증언했는데요. 장도식은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그 한 번의 소리를 달력의 붉은 점으로 바꾸어 마음속에 붙여두었고 그 점을 중심으로 이달과 다음 달의 금융 일정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장도식은 채권단 컨소시엄의 조기상환 조항을 일람표로 펼쳐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허용치와 결제 라인의 성향을 분류했는데요. 장도식은 전화 한 통 없이도 움직이는 회색의 인맥을 떠올렸고 그 인맥은 수치와 문서로만 말하는 세계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장도식은 언제나 사람은 숫자로 말하고 숫자는 기한으로 대답한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하고 자신에게 속삭이며 체크리스트의 첫 줄을 온전히 채웠는데요. 장도식은 붕괴라는 감정을 응어리로 두지 않고 공문과 조항이라는 구조로 번역하려 들었고 그 번역이야말로 장도식이 가장 능숙하게 구사해 온 방식이었다고요. 장도식은 오늘의 모욕을 내일의 절차로 바꾸자고요 하고 마음을 다잡았고 절차는 언제나 누군가의 서명과 도장의 순서를 요구한다고 중얼거렸는데요. 장도식은 서명을 미루는 사람과 서명을 서두르는 사람을 머릿속에서 분류했고 서명을 잘못하는 사람과 서명을 잘 고쳐 쓰는 사람을 또다시 분류했는데요. 장도식은 분류가 끝나자 한 장의 작은 메모지를 접어 수첩 속에 넣었고 그 메모지에는 숫자 대신 성향과 리듬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성향과 리듬이 곧 시스템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배워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읽기로 했다고 정리했는데요. 장도식은 마지막으로 모든 시작은 조용해야 하고 모든 끝은 명백해야 한다고요 하고 다짐하면서 다음 준비 단계로 발을 옮겼는데요. 최태민은 장도식과 오래 일해온 법률 파트너였고 최태민은 문장을 칼처럼 갈아두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최태민은 이사회 소집 통지 요건과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차단선, 이해상충 신고 라인을 한 장에 겹쳐놓고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했는데요. 최태민은 조기상환 트리거가 한 번에 터질 필요는 없고 연쇄적으로 체감되면 더 깊게 파고든다고요 하고 설명했는데요. 최태민은 분식 의혹 파일의 해시값과 메타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외부 자문과 교차 확인했고
그 일치가 주는 설득력을 정확한 시간대와 연결하려 했는데요. 최태민은 시간대를 놓치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달력의 오전과 오후를 서로 다른 성격의 무기로 배치했는데요. 최태민은 오전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정보를, 오후에는 절차를 움직이는 서류를, 저녁에는 양심을 움직이는 증언을 배치한다고 정리했는데요. 최태민은 오전은 숫자의 시간, 오후는 도장의 시간, 저녁은 목소리의 시간이라고 하고 표현했는데요. 최태민은 이 세 시간대가 하루라는 벽 안에서 서로 반사되어 다음 날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고 회상했는데요. 최태민은 그래서 이번에도 하루를 잘게 썰어 대관절 어느 시각에 누가 흔들리고 누가 버티는지의 지도를 미리 그렸는데요. 최태민은 그 지도 위에 장도식의 체크리스트를 포개자 퍼즐이 맞물리듯 조용한 쾌감이 올라온다고 말했는데요. 윤하경은 강그룹 전략 기획의 실무 책임자였고, 윤하경은 스스로를 회사의 면역 체계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윤하경은 면역 체계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변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오듯 회사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순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하경은 장부의 작은 오차가 반복되는 점을 오래 관찰했고, 그 오차는 특정 분기마다 동일한 형태로 출현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윤하경은 동일한 형태가 반복될 때 인간은 보통 습관이라고 부르고 회계는 보통 고의라고 결론 내린다고 정리했는데요. 윤하경은 메타데이터의 타임스탬프가 야근 없는 날 밤 10시에 찍혀 있는 모순을 발견했고, 그 모순이야말로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윤하경은 증거는 의심을 부르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더라고요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요. 윤하경은 설명을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로 갈라지고, 하나는 더 많은 파일을 내놓고 다른 하나는 더 큰 침묵을 내놓는다고 분류했는데요. 윤하경은 이번에는 침묵을 내놓을 사람들의 목록을 미리 만들었고, 그 목록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책상 서랍에 드나들던 나무 연필만큼 익숙했다고요. 윤하경은 나무 연필을 깎아가며 메모를 정리했고, 메모는 결국 누군가에게 건네질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윤하경은 그래서 장도식의 요청을 직접 받지 않고도 어느 방향으로 파일을 밀어야 하는지 직감했다고 정리했는데요. 강지호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강지호는 흔들림을 줄이려 더 많은 숫자를 들여다봤는데요. 강지호는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람의 얼굴을 덜 보게 된다는 걸 느꼈고, 그 무감각이 자신을 고호하는 방패처럼 느껴졌는데요. 강지호는 현금 흐름표의 굴곡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월말과 분기말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모이는 패턴을 확인했는데요. 강지호는 패턴이 모이면 우연이 줄고 의도가 커진다고 배웠고, 의도가 커지면 책임의 이름이 뚜렷해진다고 배웠는데요. 강지호는 이 패턴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요. 강지호는 혼잣말 뒤에 침묵이 더 무겁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을 택했고, 침묵이야말로 이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언어였다고 인정했는데요. 강지호는 그러나 장서연의 뺨에 남았던 미세한 붉은 자국을 떠올렸고, 그 자국이 숫자보다 선명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강지호는 선명한 문장을 덮기 위해 더 많은 숫자를 올렸지만, 숫자는 결국 문장의 그림자를 지워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자꾸만 다다랐다고요. 강지호는 그래서 회계의 설명과 사랑의 해석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강지호는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마음먹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늘 다른 층위에 있더라고요. 한미숙은 체면과 권이라는 오래된 갑옷을 다듬고 있었고, 한미숙은 갑옷의 광택이 곧 진실의 무게를 가리는데 탁월하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한미숙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의전을 정비했고, 의전이 정비되면 모든 사건은 오해로 정리된다고 믿었는데요. 한미숙은 오해라는 단어는 언제나 유용하더라고요 하고 속으로 웃었는데요. 한미숙은 유용한 단어가 많아질수록 사건은 작아지고 사람들은 편안해진다고 믿었는데요. 한미숙은 편안함을 장악하면 권력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확신했는데요. 한미숙은 그래서 장서연의 존재를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자에 억지로 넣어 잠그려 했고, 상자의 자물쇠가 어제처럼만 작동하리라 믿었는데요. 한미숙은 그러나 상자의 나사가 오래전에 달아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고, 다른 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헐거워지더라고요. 한미숙은 헐거워진 소리를 배경에 잡음으로 오인했고, 잡음이 커지는 동안에도 잔의 물자국만 지우려 손가락을 움직였는데요. 한미숙은 물자국은 지워졌지만 물은 어디론가 스며들어 늘 얼룩을 남긴다는 상식에 별 관심이 없었고, 가무관심이야말로 오늘의 가장 큰 위험이었는데요. 한미숙은 위험을 위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무례하다고 부르며 자리를 지켰고, 자리를 지키는 동안 바로 옆에서 의전의 언어가 절차의 언어에게 점점 밀리고 있었는데요. 민세이는 언제나 살아남는 법을 알았고, 민세이는 살아남기 위해 승자의 얼굴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민세이는 승자의 얼굴이 때로는 가장 실패해 보이는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곤 했는데요. 민세이는 그래서 이번에도 거만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조용한 사람의 문장을 더 오래 들었고, 문장 속의 망설임과 확신의 비율을 가늠했는데요. 민세이는 장도식의 문장에서 망설임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 거의 없음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매력적이라고도 생각했는데요. 민세이는 위험과 매력이 한 몸으로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운명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렸는데요. 민세이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경멸하면서도 그 단어가 벌어다주는 의자에는 늘 편안히 앉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민세이는 의자에 앉기 위해 이번에도 정보를 양쪽으로 흘릴 준비를 했고, 흘린 정보가 서로를 긁어 태우는 동안 본인은 어느 쪽에 화상을 덜 입을지 계산했는데요. 민세이는 계산이 끝나면 표정을 매끈하게 고치는 재주가 있었고, 그 표정이야말로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얼굴이라고 믿었는데요. 민세이는 환영받는 얼굴로 서 있을 때 등 뒤에서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소리를 곧잘 들었고, 그 소리를 다시 누군가에게 팔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는데요. 민세이는 그래서 오늘도 팔 수 있는 소리를 귀에 담아두고 내일의 가격표를 마음속에서 적당히 붙여두었다고요. 트리거의 첫 단계는 부드럽게 눌려야 했고, 장도식은 그래서 시장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건드리는 방식을 골랐는데요. 장도식은 외부평가 리포트 초안의 문장 몇 줄이 특정 담보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초안이 공표될 필요는 없고, 초안이 존재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숫자는 움츠러든다는 경험칙을 오래전부터 활용해 왔는데요. 장도식은 소문을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법은 사실의 단서를 한 조각 넣어두는 일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이번에도 작은 진실을 큰 소문 속에 숨겨 넣었는데요. 장도식은 작은 진실이 소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튼튼해진 소문은 절차를 앞당기는 힘으로 전환된다고 믿었는데요. 장도식은 그래서 은행의 담보재평가 일정이 평소보다 이른 날짜로 조정되도록 제3의 의견서를
의견 아닌 의견처럼 흘려보냈는데요. 장도식은 의견 아닌 의견이 회색의 통로를 통해 규정의 가장자리로 스며들 때 누구도 책임을 크게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책임이 작을수록 움직임은 빨라지고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시스템은 평정심을 잃는다는 걸 수십 번 확인했는데요. 장도식은 평정심을 잃은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예측 가능하다는 냉혹한 역설을 다시 떠올렸는데요. 장도식은 그래서 오늘도 예측 가능해진 시스템을 앞에 두고 연필 끝을 한 번 더 깎아냈다고요. 둘째 단계는 절차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최태민은 이 부분을 맡아 문서의 문장을 칼날처럼 매만졌는데요. 최태민은 재무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문구에서 중대한이라는 형용사의 탄력성을 좁히는 보조 의견을 붙였는데요. 최태민은 형용사가 좁아지면 해석의 폭이 좁아지고 해석의 폭이 좁아지면 촉발의 조건이 선명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최태민은 선명함이야말로 법정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갑옷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최태민은 그래서 선명함을 만들기 위해 모호함을 걷어내고 걷어낸 자리에 구체적 숫자와 시간을 고정했는데요. 최태민은 숫자와 시간이 고정되면 상대의 핑계가 줄어든다는 진실을 즐겨 인용했는데요. 최태민은 이번에도 핑계를 줄이기 위해 보고서의 각주에 조용한 폭탄을 달았고 그 폭탄의 심지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으로 연결되게 설계했는데요. 최태민은 심지가 연결되면 스파크는 자연히 튄다고 말했고 스파크가 튈 때 몸을 사리는 쪽과 몸을 던지는 쪽이 갈린다고 정리했는데요. 최태민은 몸을 던지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몸을 사리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선택지를 제시해 두었다고요. 최태민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은 침묵을 택한다는 역설을 믿었고 그래서 침묵으로도 우리 쪽으로 오게 만드는 고리들을 곳곳에 걸어두었는데요. 셋째 단계는 목소리의 시간대였고 윤하경의 책상 서랍이 그 문을 열 곳이었는데요. 윤하경은 증언 준비서를 스스로 작성하며 관리자 서명을 생략하고 외부 자문에게 접수 사실만 남겨두는 기묘한 경로를 택했는데요. 윤하경은 경로가 기묘할수록 추적은 느려지고 추적이 느려질수록 증언의 무게는 더 커진다고 계산했는데요. 윤하경은 무게가 커진 뒤에야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믿었는데요. 윤하경은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무릎을 꿇지 않은 얼굴들을 떠올리고 그 얼굴들 위에 무게라는 단어를 더 씌워 보았는데요. 윤하경은 더 씌워진 단어들 중 몇 개는 금세 벗겨졌고 몇 개는 오래 들러붙어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윤하경은 오래 붙어 있는 단어들이 결국 사람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기억했는데요. 윤하경은 그래서 증언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단어가 충분히 달라붙을 시간을 벌어주었는데요. 윤하경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회사는 점점 더 분주해졌고 분주함은 언제나 사소한 실수를 낳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윤하경은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는 기준기로 바뀌는 순간을 수없이 보아왔다고요. 그날 밤 장도식과 최태민, 윤하경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붉은 점으로 표시된 날을 보고 최태민은 하이라이트 펜으로 칠해둔 조항 번호를 보고 윤하경은 회색 진하게 칠한 파일명을 보고 있었는데요. 세 사람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세 사람은 서로의 의도를 이미 충분히 공유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세 사람은 믿음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암호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세 사람은 암호가 많아질수록 문장에 군더더기가 붙고 군더더기가 붙을수록 발각될 위험이 커진다고 항상 경계했는데요. 세 사람은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시간을 택했고
그 시간은 각자의 방 안에서 숫자와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요. 세 사람은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에도 각각의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내일의 움직임을 약속해준다고 믿었는데요. 세 사람은 약속이 지켜지는 세계를 그리워하지 않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세계에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구조를 더 좋아했는데요. 세 사람은 그래서 구조를 만들었고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람은 구조대로 움직인다고 되뇌었는데요.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조를 만들었고 구조는 곧 사건을 부른다고요 하고 거의 동시에 마음속으로 말했는데요. 다음 날 오전 첫 소문이 평온한 어조로 흘렀고 소문은 장식처럼 아무데나 붙어도 어울리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소문은 처음에 아무도 놀라지 않게 등장했고 소문은 다음에 모두가 알고 있던 것처럼 자리를 잡았는데요. 소문은 그래서 오래된 사실처럼 보였고 오래된 사실처럼 보일수록 대개 검증을 건너뛰게 만들었는데요. 소문은 검증을 건너뛴 틈으로 숫자들을 몰아넣었고 숫자들은 그 틈에 들어가자마자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채적을 줄였는데요. 숫자의 채적이 줄어들자 현금성 자산의 그릇이 갑자기 작아 보였고 작아 보이는 그릇은 언제나 더 작은 그릇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변화를 본 몇몇은 유동성 라인을 서둘러 열고 싶어 했고 서두름은 언제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진실을 너무 늦게 떠올렸는데요. 조건이 불리해진 자리에서 서류는 빠르게 겹쳤고 겹친 서류는 숨을 막히게 하지만 누구도 그 숨막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요. 인정을 미루는 동안 날짜는 제 발로 달려와 달력의 가장자리로 걸터 앉았는데요. 가장자리로 걸터 앉은 날짜는 한 번에 뒤집히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발휘되려 했는데요. 그 예외 없음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의 어깨에 묵직한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고들 회상했는데요. 오후에는 서류의 시간이 찾아왔고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재무약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정중한 질의서였는데요. 질의서는 정중했지만 문장의 어조는 의심의 구조를 이미 완성한 자의 태도를 품고 있었는데요. 질의서는 설명해 달라와 인정하라의 중간쯤에서 춤을 추는 기묘한 동사를 골랐고 그 동사 하나가 많은 문장을 무력화했는데요. 무력화된 문장들은 방어의 체계에서 빠져나와 변명이라는 얇은 비닐로 자신을 감싸기 시작했는데요. 비닐은 언제나 찢기 쉬웠고 찢기 쉬운 것을 사람들은 대개 보강하려다 더 크게 찢어버리더라고요. 보강의 흔적이 늘어날수록 원래의 종이는 더 보잘것없어 보였고 그 보잘것없음이야말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의 표정이었는데요. 확신으로 바뀐 표정은 공손을 잃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워졌고 날카로움은 결국 다른 서류를 불러들이는 자석이 되었는데요. 자석은 신용평가사의 관찰 대상 검토 메모를 끌어당겼고 메모는 회사 외부의 눈을 내부의 눈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움직이는 눈이 생기면 내부의 눈은 따라 움직이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고 흉내는 늘 진짜보다 서툴렀다고요. 서투름은 그래도 상관없었고 중요한 건 이제 흉내에도 시간과 서명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저녁은 목소리의 시간이었고 목소리는 보통 낮은 톤에서 시작해 높은 톤으로 끝나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목소리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고 이번에도 낮게 깔린 한 줄의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문장은 감정의 언어 대신 사실의 단위를 골랐고 단위가 쌓일수록 감정은 자동으로 따라와 앉았는데요. 감정이 앉을 자리가 생기자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가려 했고 피해가려다 더 깊이 들어가 버렸다고들 말했는데요. 깊이 들어간 자리에서는 변명도 명예도 길을 잃었고
길을 잃은 것들은 보통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외부의 방으로 끌려 나왔는데요. 외부의 방에는 기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들은 기록을 읽는 법을 아는 대신 표정을 읽는 법에는 서툴렀는데요. 서툴렀던 표정이 어느 순간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표정은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표정으로 변했는데요. 질문은 늘 대답을 낳았고 대답은 늘 또 다른 질문을 낳았고 그 끝에서 대답을 멈추는 사람이 지는 법이었는데요.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을 끊으려 했고 질문을 끊으려다 질문의 꼬리를 더 길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꼬리가 내일 아침에 숫자를 물고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두는 잠들지 못했는데요. 그 밤 장서연은 장도식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섰고 노크 대신 손바닥으로 문틀을 한번 쓰다듬었는데요. 장서연은 아버지, 저는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하고 낮게 말했는데요. 장도식은 잊지 않는 것이 곧 오래도록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하고 답했는데요. 장서연은 저는 누군가를 바로 벌주고 싶은 마음을 절차로 바꾸고 있네요. 하고 덧붙였는데요. 장도식은 마음이 절차를 만나면 흩어지지 않고 모양을 갖추더라고요. 하고 응답했는데요. 장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복도의 등을 바라보았고 등잔의 노란 빛이 오늘의 그림자를 지나치게 길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장서연은 그림자가 길수록 빛은 가까이 있다는 의미라고요 하고 스스로 위로했는데요. 장도식은 가까운 빛을 볼 때 눈이 너무 아프면 잠깐 눈을 감아도 괜찮다고요 하고 말했는데요. 장서연은 저는 잠깐만 감고 다시 뜨겠다고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었고 그 문장은 내일의 첫 문단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새벽이 오기 전에 첫 이메일이 발송되었고 그 이메일은 사소한 정정 요청처럼 보였는데요. 정정 요청은 숫자 하나를 고쳐달라는 투로 시작했지만 그 숫자 하나가 여러 표의 합계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곧 드러냈는데요. 연결이 드러나는 순간 사소함의 가면은 벗겨졌고 벗겨진 자리에는 체계의 골격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골격은 튼튼해 보였지만 일부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마모되어 있었고 그 마모는 과거에 잘못된 체중 분배에서 비롯되었다고들 분석했는데요. 분배의 오류가 발견되면 대개 뒷수습이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뒷수습보다 앞선 절차가 먼저 달려와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앞선 절차는 일정표의 시계를 반 바퀴나 당겨버렸고 시간의 당김은 사람들의 표정을 서둘러 늙게 만들었는데요. 늙은 표정은 갑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늘의 늙음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만 만들었는데요. 단단해진 마음은 마지막 남은 우정을 버리고 종이를 선택했고 종이는 언제나 잔인하게 정확했는데요. 정확함이 방 안에 가득 찾아 거짓은 떠들 곳을 잃고 자꾸만 문 쪽으로 밀려났는데요. 문 쪽으로 밀려난 거짓은 결국 복도로 튀어나가 버렸고 복도는 소문을 더 빠르게 퍼지게 만드는 통로였다고들 회상했는데요. 오전 10시 강그룹 재무실 문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고 닫히는 소리보다 열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는데요. 열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모두는 누구의 발걸음인지 먼저 확인하려 했고 확인하는 동안 아무도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지 못했는데요. 앉지 못하는 시간은 보고서의 문장을 거칠게 만들고 거친 문장은 독자에게 더 많은 질문을 선사하더라고요. 질문이 늘어나자 회신은 줄었고 회신이 줄자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실시를 걸어 자리를 보전하려 했는데요. 자리를 보전하려는 메일은 늘 수신인의 숫자만 늘리고 책임의 밀도는 줄였는데요.
밀도가 줄어든 책임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고 떨어진 책임은 다시 문서로 주워 담기 어려웠다고요. 어려워진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버릇이 이 조직에는 있었고 그 버릇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동했는데요. 발동된 버릇은 오후의 회의를 앞당겼고 앞당겨진 회의는 곳곳의 달력을 다시 흔들었는데요. 흔들린 달력은 더 많은 사람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고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단어들은 부딪혀 파편을 만들었는데요. 파편이 많아지면 보통 누군가 다치기 마련이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오후 3시 첫 번째 조기 상환 통지가 공식 문서 형태로 도착했는데요. 공식 문서는 정중히 이름을 부르고 정중히 날짜를 못 받고 정중히 금액을 적었는데요. 정중함은 때로 무례보다 더 매섭다는 사실을 모두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는데요. 매서움은 말의 높낮이를 바꾸지 않아도 목구멍을 조이는 힘이 있었는데요. 조여오는 힘은 결국 한미숙의 방문을 두드리게 만들었고 방 안에서는 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불편해졌는데요. 불편해진 품위는 쉽게 흘러내렸고 흘러내린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불안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불안은 사람을 작은 목소리로 만들었고 작은 목소리는 더 많은 반복을 필요로 했는데요. 반복이 늘어나자 말은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말은 종이에 적히자마자 무게를 잃어버렸다고요. 무게를 잃은 문장은 방 밖으로 나가다가 복도에 떨어졌고 복도에는 이미 많은 문장들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떨어진 문장들은 서로를 밟으며 지나갔고 지나가는 동안 구조의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졌는데요. 저녁 무렵 윤하경의 증언 준비서 초안이 외부 자문에게 접수되었다는 확인이 왔고 확인은 단 2줄의 메일로 도착했는데요. 2줄이. 메일은 담담했지만 담담함은 언제나 더 큰 폭풍 앞에서 나타나는 표정이었는데요. 표정이 담담해질수록 실제의 속도는 빨라졌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실수의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실수가 나타나기 전에 구조가 먼저 문을 닫았고 닫힌 문은 더 이상 누가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요. 닫힌 문 앞에서 몇몇은 차분히 서류를 다시 묶었고 몇몇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고 몇몇은 그저 천장을 올려다보았는데요. 천장을 올려다본 사람들 위로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고 그 간격은 오늘의 사건이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을 부른다는 사실을 상징처럼 보여주었는데요. 상징을 알아채는 사람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늘 섞여 있었고 섞여 있을수록 결론은 더 늦어졌다고요. 늦어진 결론은 결국 타인의 손에서 먼저 완성되곤 했고 오늘도 타인의 손이 먼저 완성하고 있었다고들 회상했는데요. 완성된 결론은 내일의 회의 제목으로 옮겨졌고 제목은 늘 중립적인 단어로 포장되어 회람되었는데요. 중립의 포장지 아래에는 편파의 칼날이 있었고 그 칼날은 이미 숫자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는데요. 밤이 깊어갈수록 장도식은 침대에 눕지 않았고 책상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는데요. 장도식은 분노로 움직인다고들 말하겠지만 사실은 분노가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인다고요 하고 자신에게 속삭였는데요. 장도식은 기억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연료라고 믿었고 그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장도식은 다짐이 가벼운 말이 되지 않도록 내일의 체크리스트를 다시 썼고 체크리스트의 맨 위에는
사람을 읽고 문장을 고치고 숫자를 움직인다가 적혀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그 세 줄을 읽을 때마다 장서연의 얼굴을 떠올렸고 얼굴은 언제나 단단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장도식은 이유가 선명할수록 방법은 조용해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내일도 조용히 움직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장도식은 조용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수십 번 증명해 왔다고 스스로 위로했는데요. 장도식은 위로가 과해지지 않도록 불을 끄고 창밖을 한 번 바라보았고 도시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 보였는데요. 흔들리는 불빛은 마치 숫자의 자릿수가 흔들리는 장면 같았고 그 장면이야말로 내일의 신호처럼 선명했는데요. 장도식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트리거를 배치했고 내일은 트리거가 우리를 배치하겠다고요 하고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그리고 같은 시각 한미숙은 거울 앞에서 진주 목걸이의 잠금을 풀었다 잠갔다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한미숙은 반복이 주는 안정감을 사랑했고 안정감 속에서 모든 사건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믿었는데요. 한미숙은 그러나 오늘의 반복이 어쩐지 어긋난 리듬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한미숙은 인정 대신 화장을 한 겹 더 올렸고 올린 화장은 표정을 더 단단하게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단단해 보이는 표정은 사람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갇히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갇힌 표정은 다른 표정을 불러들이지 못했고 불려오지 못한 표정만큼 인간은 가난해진다고 누군가는 말했는데요. 가난해진 표정 앞에서 한미숙은 잔을 비우고 잔이 비워지는 소리를 유일한 위로로 삼았는데요. 위로는 잠시였고 잠시는 늘 다음 순간의 불안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는데요. 또렷해진 불안은 결국 한 통의 전화를 택하게 만들었고 그 전화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남은 다리가 되었는데요. 다리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반쯤 무너진 다리는 대개 끝까지 건너려는 사람에게만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장도식과 최태민, 윤하경이 배치한 트리거는 소문, 절차, 목소리의 순서로 하루를 점유했고 그 하루는 다시 다음 하루를 불러오고 있었는데요. 다음 하루는 오늘과 닮았지만 더 빠르고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면을 가지고 올 예정이었는데요. 예정은 보통 어긋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어긋남조차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계획의 일부로 편입된 우연은 우연이기를 멈추고 필연처럼 굴기 시작했는데요. 필연처럼 구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늘 늦게 깨닫고 늦게 깨달은 만큼 더 아프게 배웠다고들 증언하더라고요. 배움은 대가를 요구했고 그 대가는 돈과 시간과 명예와 사랑 중에서 두세 개를 동시에 가져가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고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시간과 명예를, 누군가는 사랑을 먼저 내주어야만 했는데요. 내준 뒤에야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겨우 결심했는데요. 결심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도구였고 도구가 손에 남아 있는 동안 인간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그래서 모두는 내일을 향해 도구를 쥔 채 걸어갔고 내일의 문은 이미 조용히 반쯤 열려 있었는데요. 장서연은 오래된 오르골의 뚜껑을 천천히 열며 금속 경첩에서 나는 얇은 마찰음을 귀로 새던 그 밤 나무 결 사이로 숨겨진 작은 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리자 심장이 두 번 튕기고 한 번 가라앉는 리듬을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그 종이는 축축한 세월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모서리마다 접힌 흔적이 마치 누군가가 여러 번 망설였다가 다시 접고 또 펼쳤던 몸의 습관을 닮아 있었는데요. 장서연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손끝을 살짝 떨었고 떨림이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첫 줄의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첫 줄에는 병원 코드와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둘째 줄에는 알 수 없는 약어와 진료 기록 번호가 점처럼 찍혀 있었는데요. 셋째 줄에는 담당이로 보이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았고 그 옆에 이상하게도 회장이라는 호칭과 가까운 이니셜이 연필로 눌러 쓰여 있어서 장서연은 숨을 반 박자 더 짧게 들이켰는데요. 장서연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 메모장에 코드와 번호를 정리해 적었고 각 숫자 옆에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간격마다 점을 찍어 마음을 진정시켰는데요. 장서연은 오늘을 복수의 시작으로만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오늘을 진실의 복원으로 기억하려면 이종희가 말하는 세계를 정확히 따라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그 마음을 고정시킨 뒤 장서연은 현관에 늘 준비해둔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밤 공기를 한번 들이켠 다음 조용히 집을 나섰는데요. 도시의 불빛은 저마다 사연을 숨긴 사람처럼 흔들렸고 흔들림 사이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위에 장서연의 발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히기 시작했는데요. 그 박음질 같은 발걸음이 곧 스스로를 지탱해 줄 다음 문장 하나를 낳을 거라는 예감이 장서연의 가슴 안쪽에서 작고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첫 행선지는 폐업한 산부인과의 기록 보관 창고였고 주소는 인터넷의 오래된 기사와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변두리에서 간신히 이어붙인 좌표로 찾아냈는데요. 장서연은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하기 전부터 설득의 문장들을 머릿속에 정리했고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예의를 묶어두는 매듭을 촘촘히 넣어두었는데요. 문을 열어준 관리인은 처음에 귀찮은 표정이었지만 장서연이 설명하는 어머니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담당이의 흔적이 겹쳐질수록 표정에서 방어의 각도가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는데요. 관리인은 오래된 상자들이라 정확히 장담은 못해요 했는데요. 하고 말하면서도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한층 더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앞장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계단의 냄새는 습기와 종이와 금속이 뒤섞인 오래된 도서관 같은 향이었고 장서연은 그 향을 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관리인은 조심스레 전등을 켰고 노란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을 벽에 붙여 놓자 상자마다 적힌 연도와 분기 코드가 천천히 읽히기 시작했는데요. 장서연은 메모해 온 병원 코드를 작은 소리로 따라 읽으며 손전등을 비췄고 코드를 공유하는 박스들을 인접 선반에서 모아보는 사이에 두 번째 줄의 진료 기록 번호와 일치하는 하위 바인더가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바인더의 등에는 연필로 긁어쓴 듯한 번호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코팅 테이프가 가장자리에 붙었다 떨어진 자국이 종이의 숨결처럼 울렁거렸는데요. 관리인은 남은 자료는 정식 열람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라고 말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장서연은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요 하고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 속에는 오늘 이곳에서 모든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얻어야 할 것을 결국 다 얻어내겠다는 조용한 확신이 얇게 깔려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장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최태민과 같은 라인에서 일하지만 성향은 조금 다른 젊은 변호사였는데요. 젊은 변호사는 먼저 차를 내어놓고 모든 절차는 기록으로 남겨야 안전하더라고요라고 말하며 상담 동의서부터 꼼꼼히 정리했는데요.
장서연은 오르골에서 꺼낸 종이와 보관 창고에서 확인한 코드,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진료 카드의 사본을 차례로 건넸는데요.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빠르게 훑은 뒤 친자관계 확인의 사전 통지 요건과 의료기록 사본 발급 범위를 동시에 준비하자고요라고 제안했고 장서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는데요. 동의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장서연은 결혼식장의 모욕이 복수의 분노로만 남지 않도록 진실의 절차로 반드시 번역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조용히 눌러 적었는데요. 젊은 변호사는 통지서 초안을 곧바로 띄우고 통지서의 이름란과 주소란, 사유란에 들어갈 문장들을 장서연과 함께 하나씩 골라 넣기 시작했는데요. 문장 하나를 고를 때마다 누군가의 기억이 비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장서연을 잠깐 흔들었지만 흔들림 뒤에는 더 또렷한 결심이 자리 잡곤 했는데요. 장서연은 이건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문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문서라고요라고 낮게 말했다가 자신이 너무 큰 소리를 낸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젊은 변호사는 문서는 감정을 대신하지 않지만 감정을 길 위로 올려놓아 주더라고요라고 차분히 응답했고 그 말은 장서연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한 겹 벗겨주는 느낌이었는데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순간 펜 끝이 가볍게 떨렸고 떨림이 잉크의 작은 섬을 만든 걸 보면서 장서연은 오래 지나도 잉크가 남기는 흔적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되뇌었는데요. 그날 저녁 윤하경에게서 메일 한 통이 도착했고 제목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빈 문자였는데요. 열어보니 내용에는 링크 하나와 파일 2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텍스트는 한 줄뿐인 참고하실 수 있겠네요 라는 말로 끝나 있었는데요. 장서연은 그 한 줄이 주는 절제의 온도를 마음으로 만져보며 링크를 안전한 뷰어로 열어 메타데이터부터 확인했는데요. 타임스탬프는 야근이 없던 날 밤 10시에 찍혀 있었고 편집자는 정식 권한이 없는 서브 계정으로 나타나 있었는데요. 그 조합은 실수라기보다 선택에 가까웠고 선택의 결과는 늘 책임을 불러오는 법이라서 장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켠 뒤 복사본을 안전한 폴더에 저장해 두었는데요. 첨부된 2 파일 중 하나는 회계 처리 기준에서 벗어난 항목들의 점검표였고 다른 하나는 특정 분기에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 숫자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도표였는데요. 도표에는 읽을 수 없는 대체 텍스트만 남아 있었지만 그 빈칸이 오히려 실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증명해 준다고 느껴졌는데요. 장서연은 윤하경의 선택이 개인의 안전과 공익의 무게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가늠해 보려 했고 그 무게추가 지금은 간신히 균형을 겨우 맞추는 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래서 장서연은 감사해요, 조심할게요 했는데요 라고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고 답장을 보내는 손끝에 스스로의 책임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을 얹어두었는데요. 메일창을 닫는 순간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그 한 번의 소리가 다시 귓속에 울렸고 그 소리가 오늘은 복수의 북소리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메트로놈처럼 느껴졌는데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친자관계 확인 절차의 통지서가 공문 형태로 발송되었고 송달 예정일과 확인 요건이 함께 정리되었는데요. 장서연은 그 서류가 공적인 통로를 통해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걸 느꼈고 단단함이 곧 무례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마음의 각도를 자주 확인했는데요. 장서연은 장도식에게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자주 반복해 불러보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스로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고 안정적으로 내려앉는 걸 알아챘는데요. 장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은 사람의 첫 번째 재산이라고요라고 조용히 말했고 그 말은 장서연의 가슴 안쪽에서 오래 머무르는 작은 불이 되어 주었는데요. 그 불이 과열되지 않도록 장서연은 일정표의 오전과 오후를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눠 보았고 오전에는 기록과 증거를, 오후에는 절차와 통지를, 저녁에는 정리를 배치해 마음의 온도를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치가 하루의 틀을 만들어주자 장서연은 덜 흔들렸고 덜 흔들릴수록 어제의 모욕은 오늘의 문장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문장으로 바뀐 모욕은 더 이상 감정만의 소유물이 아니었고 사회의 절차 위에 올라서는 순간 공적 언어가 되어버렸는데요. 공적 언어는 개인의 복수심을 자연히 정제해 주었고 정제된 감정은 오랫동안 탁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서연은 새삼 배워 가고 있었는데요. 배움이 늘어날수록 두려움은 작아졌고 두려움이 작아질수록 장서연은 한미숙의 얼굴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줄어들니 바로 자유라는 단어의 실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장서연의 발목을 가볍게 풀어주는 듯 했는데요. 점심 무렵 병원 측으로부터 보관 창고 열람에 관한 공식 회신이 도착했고 예상보다 정중하고 투명한 문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었는데요. 회신은 일부 기록의 열람 가능 여부와 절차 그리고 비치 자료의 현황을 구체적인 목록으로 안내했고 목록의 세 번째 항목 옆에는 실무 담당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름을 보는 순간 장서연은 예감처럼 오래전에 스쳐간 낯선 사람의 뒷모습을 떠올렸고 그 뒷모습이 기록의 방으로 사라지던 어느 오후의 공기를 흉내내듯 되살렸는데요. 예감이 과거의 장면을 불러내자 장서연은 결혼식장의 꽃향기가 아닌 소독약 냄새와 종이 먼지의 느낌을 기억 속에서 겹쳐보았는데요. 기억은 종종 거짓말을 하지만 문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 장서연을 다시 침착하게 만들었는데요. 장서연은 회신에 감사 인사를 보내며 열람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실무 담당자의 이름을 수첩에 옮겨 적은 뒤 그 이름을 2번 더 읽어 몸에 새겨두었는데요. 몸에 새겨두면 낯선 공간에서도 덜 헤매게 되고 덜 헤매면 실수도 줄어드는 법이라서 장서연은 작은 예행 연습처럼 동선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았는데요. 동선의 출발점에는 접수 창구가, 중간에는 열람실과 복사실이, 끝에는 서명과 반납이 놓였고 각 지점마다 필요한 문장들을 짧게 준비해 두었는데요. 준비된 문장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간결했으며 간결함 속에 품위가 남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두었는데요. 그 둥근 모서리가 누군가의 방어를 자극하지 않도록 장서연은 말끝의 온도를 의도적으로 한 단계 낮춰두었는데요. 오후 윤하경에게서 2번째 신호가 왔고 이번에는 메신저에 남긴 짧은 이모지 하나와 빈 대화창이 전부였는데요. 그 공백의 메시지가 오히려 긴 설명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는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장서연은 조심해서 보관했고 불필요한 노출은 피하겠다고요라고 짧게 답하고 보관 폴더를 암호화해 다시 정리했는데요. 암호화 과정에서 파일 이름을 숫자와 날짜로 바꾸고 본문에서는 읽히지 않도록 대체 텍스트만 남기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는데요. 흔적을 줄이는 일은 진실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안전하게 도착시키기 위한 포장과 같다고 스스로 설명했는데요. 그 포장은 때로 과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과하지 않은 포장은 길에서 쉽게 찢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해 온 터라 이번에도 신중을 거듭했는데요.
신중함은 속도를 늦추는 대신 실패 확률을 줄여주었고,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만큼 다음 단계의 문이 조금 더 쉽게 열릴 것 같았는데요. 그 문 뒤에는 아마도 이름과 혈통, 책임과 권한 같은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단어들이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모습을 장서연은 이미 여러 번 목격해 왔는데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어도 망가지지 않도록 장서연은 자신이 지킬 선과 넘지 않을 선을 다시 적어 가방 속에 넣어두었는데요. 선의 문장은 짧고 단단했고, 단단한 문장이야말로 혼란의 시간에 가장 오래 버티는 기둥이 되어준다고 믿었는데요. 저녁이 가까워질 때 변호사로부터 친자 확인 샘플링 절차에 관한 안내가 도착했고, 정당한 사유와 동의 그리고 중립기관의 개입 요건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장서연은 서류를 읽는 내내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려 노력했고, 이 절차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창이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설명에 깊이 공감했는데요. 울타리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고,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이 오늘만큼은 위로가 되었는데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눈가를 약간 뜨겁게 만들었고, 뜨거워지는 마음을 숨기려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들여보냈는데요. 밤 공기 속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작게 흔들렸고, 흔들림 속에서 멀리 지나가는 앰뷸런스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금세 사라졌는데요. 그 소리는 느닷없이 어머니의 병실 풍경과 겹쳤고, 바람이 드나들던 그 작은 창과 희미한 조명의 그림자까지 함께 떠올라서 장서연은 서류 위에 손을 잠깐 올려 마음을 진정시켰는데요. 진정이 되는 데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대개 길지 않지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장서연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서연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물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시며 문장을 끝까지 읽고 체크박스를 하나씩 눌러갔는데요. 체크박스가 초록색으로 바뀔 때마다 어딘가에서 작은 기계음이 나는 듯 했지만, 그 소리는 실은 장서연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박동하는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안정적인 박동은 곧 내일의 용기를 약속해주는 신호였고, 약속이 있어야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장도식이 조용히 거실을 지나 장서연의 방문 앞에 서더니 문틀을 손바닥으로 한 번 쓸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는데요. 잠시의 침묵이 길을 내주자 장서연이 먼저 아버지, 저는 오늘 확신을 조금 더 얻었는데요 라고 말했고, 장도식은 확신은 늘 조용하게 오더라고요 라고 답했는데요. 장서연은 어머니의 기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장도식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더라고요 라며 미소를 아주 얇게 그렸는데요. 그 얇은 미소가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자 장서연은 내일은 병원 열람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요 라고 정리했고, 장도식은 나는 오전에 담당자에게 정중한 팩스를 보내겠다고요 라고 화답했는데요.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의지가 다시 정렬되는 데에는 충분했고, 정렬된 의지는 물 위에 놓인 두 개의 잎사귀처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움직임이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려도 언젠가 강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충분하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오늘만큼은 잠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고, 서두르지 않는 잠이 내일의 집중을 더 오래 보존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는데요.
장서연은 침대맡 스탠드를 끄기 전 오르골을 다시 한번 열어 종이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고 종이는 아주 얌전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는데요. 그 얌전함이 자칫 방심을 부를까 염려되어 장서연은 종이를 얇은 비닐 포켓에 넣어 방수 지퍼백으로 한 번 더 감싸서 가방 깊숙이 옮겨두었는데요. 그 과정을 마치고 스탠드의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방 안의 어둠은 평소보다 덜 차가워 보여서 장서연은 눈꺼풀을 편안히 내릴 수 있었는데요. 새벽녘 알람보다 조금 먼저 눈이 떠진 장서연은 잠결에 맑은 머리로 오늘의 순서를 다시 되뇌었는데요. 첫째, 병원 열람실 방문과 담당자 확인. 둘째, 변호사와의 통화로 샘플링 절차 일정 고정. 셋째, 윤하경에게 안전한 채널로 감사 메시지와 진행 상황 간략 공유였는데요. 순서를 되뇌는 동안 마음이 불필요하게 달아오르지 않도록 장서연은 일부러 한 호흡씩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는데요. 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문장의 길이도 안정적으로 맞춰지고 문장이 맞춰지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단순한 호흡법이 오늘은 더 믿음직했는데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길, 새벽 공기는 어제와 같은 도시를 전혀 다른 풍경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 낯설미 오히려 새로운 용기를 채워주는 듯 했는데요. 병원 건물의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가느다란 나무들이 바람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작은 끄덕임이 환영의 인사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더 안정되었는데요. 접수 창구에서 신분 확인과 목적 설명, 열람 신청을 차분하게 마치자 실무 담당자는 절차가 잘 준비되었네요 하더라고요라고 말하며 미리 예약된 열람실 좌석으로 안내했는데요. 열람실은 조용했고 창문 쪽 자리로 앉자 바깥의 낮은 햇살이 책상 위에 무늬처럼 내려앉았는데요. 책상 위로 올라온 첫 바인더를 펼치는 순간 장서연은 손등을 한 번 쓰다듬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고 넘기는 소리가 아주 얇은 종이비처럼 포근하게 이어졌는데요. 포근한 소리를 타고 나온 페이지 한가운데 모자이크 처리된 이름과 함께 익숙한 숫자, 배열이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애써 유지하던 속도를 아주 잠깐 놓치고 급히 따라붙었는데요. 기록은 예상보다 단단했고 단단함 속에서 오래 덮인 흔적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한 구석엔 담당이의 서명 방식이 일정하게 반복되어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보조 인력의 이니셜이 주말마다 바뀌는 패턴이 포착되었는데요. 그 패턴 속에서 특정 주의 밤 시간대에만 출현하는 낯선 이니셜이 있었고 그 이니셜은 윤하경이 보낸 도표의 미세한 변동과 시간대가 기묘하게 겹쳐졌는데요. 겹침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몇 번 반복되면 보통 사람들은 운명을 말하고 기록은 보통 의도를 말하더라고요. 의도를 가늠하는 순간 장서연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서만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또렷이 깨달았는데요. 피해자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구조의 자리로 올라서는 일은 어렵지만 올라선 뒤에는 더 넓은 지도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스스로에게 설명했는데요. 그 지도 위에서 장서연은 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 놓인 공백을 법과 기록과 절차로 메우는 선을 그려보았는데요. 그 선은 처음엔 가늘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굵어졌고 굵어진 선은 마침내 한 사람의 얼굴로 이어졌다가 어느 이름의 이니셜로 정확히 닿았는데요. 닿는 순간 장서연은 속으로 짧게 여기군요 했는데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울음이나 분노가 아닌 차분한 확인의 어조로 스스로를 감싸주었는데요. 확인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부르고 다음 단계는 곧 책임의 언어로 변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다시 정리되었는데요.
열람을 마친 뒤 복사 요청서에 필요한 항목만 체크하고 사본 봉투를 건네받는 동안 장서연은 담당자의 눈빛에서 작은 안도와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읽었는데요. 조심스러움은 보통 좋은 신호였고, 좋은 신호는 다음 신뢰를 불러오는 초대장처럼 작동하곤 했는데요. 장서연은 절차를 존중해 주셔서 고맙다고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담당자는 정당한 요청은 언젠가 길을 찾더라고요라고 낮게 답했는데요. 그 대화는 몇 초면 끝났지만 몇 초의 무게가 때로는 몇 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병원 문을 나서며 장서연은 가방 속 봉투를 한 번 더 눌러 확인했고, 봉투가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걸 다행으로 여기며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바람은 여전히 차분했고, 차분한 바람 속에서 장서연은 나는 내 이름을 되찾으려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는 딸이라고요라고 아주 낮게 되뇌었는데요. 그 낮은 되뇌임은 결심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결심이 잊히지 않도록 마음의 한가운데를 꾸준히 두드려주는 리듬 같았는데요. 도시의 소음이 다시 커지기 전에 장서연은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간단히 공유하고 다음 일정을 확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예의를 지키되 물러서지 않겠다고요라는 한 줄을 더했고, 그 한 줄이 오늘 하루의 제목처럼 느껴졌는데요. 제목이 정해지면 문단이 길을 찾고, 문단이 길을 찾으면 이야기는 헤매지 않는다는 단순한 원리가 오늘만큼은 참으로 믿음직했는데요. 저녁이 내려앉자 윤하경에게서 다시 한 줄이 왔고, 이번에는 내일 오후 회색 파일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거라고요라는 통지였는데요. 그 통지는 약속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고, 경고는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곤 했는데요. 한쪽은 도망가고 한쪽은 준비하고, 장서연은 준비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묶어두었는데요. 묶인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흐트러지지 않을수록 오늘의 피로가 의미 있는 피로로 바뀌는 걸 느꼈는데요. 의미 있는 피로는 잠을 깊게 만들고, 깊은 잠은 다음 날의 진술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고 누군가 말했었는데, 오늘은 그 말이 유난히 설득력 있었는데요. 잠들기 전 장서연은 침대만 노트에 세 줄만 적고 펜을 덮었는데요. 첫째, 이름을 잃지 말자고요. 둘째, 절차를 흘리지 말자고요. 셋째, 감정을 과하게 쓰지 말자고요라고 적었는데요. 세 줄을 읽는 동안 호흡이 다시 안정되었고, 안정된 호흡 위로 아주 작은 미소가 올라왔다가 금세 내려앉았는데요. 미소가 사라져도 마음은 덜 외로웠고, 덜 외로운 마음은 긴 밤을 더 짧게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눈을 감는 순간 낮의 문장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한 문장만 남았는데, 그 문장은 나는 내 이름으로 이 집의 질서를 다시 쓸 거라고요라는 확고한 선언이었는데요.